오늘 언론들이 주목한 가장 큰 이슈는요. 어저께 소개를 못했는데 푸틴의 방북입니다. 푸틴의 방북.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단사리님 반갑습니다. 단사리님 반갑습니다. 푸틴이 24년 만에 요번에 북한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푸틴이 북한을 간다는 걸 아직 북한이나 러시아는 발표를 안 했어요. 너무 웃겨. 아직 발표를 안 했어. 근데 이 발표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난 이게 너무 웃겨요. 발표를 누가 했냐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했어요. 아직 정확히 누군지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 지금 중앙아시아 순방 가지 않았습니까? 그 순방 중에 갑자기 대통령실 순방 가 있는 어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푸틴이 북한을 갈 것 같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아마 순방 간 인사는요, 김태효였죠, 김태효. 안보실장, 안보 1실장. 응? 김태효가 했겠죠. 한국이 먼저 알려가지고 지금 기사가 된 겁니다. 푸틴이 24년 만에 방문을 한다는 거죠. 푸틴이 24년 전에 북한 방문했을 때는요, 김일성이었죠. 아니, 김정일이었죠. 김정일. 그때 만나고 이제 24년 만에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야, 푸틴이 24년간 지금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나. 푸틴이 갑자기 왜 북한을 갈까요? BBC는 그거를 그 세 가지에서 파악을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군사협력이죠. 군사협력.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무기가 필요하고, 그쵸? 재래식 무기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려면요. 북한은요,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언론들 다 주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푸틴이 이번에 갔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가게 되면은 이 둘이서 뭔가 그 앞에 있었던 뭐 선언보다 더 센 선언 나올 텐데, 혹시 군사 기술 같은 거 이전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염려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군사 협력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협력. 러시아는 지금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외화벌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번에 푸틴이 북한에 간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문화 관광 교류. 지금 북러 관광 이 물꼬를 지금 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 때문에 이번에 푸틴이 북한에 가는 게 아니냐라고 BBC 코리아는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사설 보고 있는 6개 신문들이 다 사설이 나왔습니다. 우선 경향신문, 임박한 푸틴 방북, 안보리 결의 위반 없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푸틴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다. 이게 너무 웃겨. 윤석열이 카자흐스탄 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는 거죠. 당사국인 북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먼저 발표한 거예요. 야, 요번에 푸틴이 북한 간다고 하더라. 아마 한국만 발표했으면요, 이거 믿을만해 했을 텐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푸틴이 러시아를 가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무리에서도 한번 방송을 했는데 뭘 방송을 했냐? 지금 남북 관계에 굉장히 위태롭지요. 군사 충돌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사도 지금 이 한반도 그런 긴장 관계,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염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탈북자들 대북전단 막지 않고 있고요. 일부러 갈등을 막 부추기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윤석열은 어떻게 한 겁니까? 카자흐스탄 간 거예요.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따라갔습니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두 사람이 다 따라갔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건 욕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지들이 이렇게 남북관계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국가안보의 가장 뭡니까? 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안보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안보실 1차장이 다 왜 여기 따라갑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해서 보면요. 지금 사실은 푸틴이 북한 가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아니야.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봐야 될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대한민국에 안보실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안보실장하고 1차장까지 같이 여행을 가요. 우리가 볼 때는 여행이지.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순방이야. 집까지 새끼들이가 가서 뭐 한다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순방 간 상태에서 거기서 급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거 알았으면은 있어야지. 국내에. 머저리 새끼들. 러시아 정상의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이고 그때도 푸틴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가 심화된 가운데 양국 결속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부결시킴으로써 북한과의 반제재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북한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있는데 그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되고 연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에서 반대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결됐어요. 한국이 러시아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그 대가가 진짜로 나오고 있는 거죠. 나는 요번에 푸틴이 북한에 가는 거는요,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 외교의 실패예요. 윤석열 정부 외교의 실패죠. 병신같이 중국하고 등지고 있고 러시아하고 척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북중러가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멍청한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 북중러가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사실은 북한과 중국과도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과 사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한 번에 어떻게 한 겁니까? 북중러를 똘똘 뭉치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 멍청한 놈들이. 이 멍청한 놈들이라니까요. 아마 북한은요, 김정은 들어온 다음에 지금 가장 좋은 외교적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고립하겠다고 윤석열이가 힘으로 무슨 제압하겠다고 그 지랄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완전히 지금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예요. 엄청 좋아요 지금. 북중러 똘똘 뭉쳐있죠. 일본에서도 지금 외교하자고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눈치 보고 있죠 지금.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막 맹비난하는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윤석열 정부가 북한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있으면은 최소한 한국, 미국, 일본은 똘똘 뭉쳐갖고 북한에 대해서 좀
외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압력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냐고요. 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북한만 지금 완전히 신났어요, 지금. 북한이 지금 고립됐습니까? 고립된 게 없어. 북중러 동맹은 튼튼해지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과 일본도 북한하고 적대시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지금. 이런 멍청한 게 어딨습니까? 근데 이런 판을 누가 깔아줬냐? 윤석열이 다 깔아줘, 윤석열이. 윤석열이 다 깔아준 거라니까요, 이거요. 이게 난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가 있지? 야,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 가갖고, 기술 지원이라도 한다. 그러면 진짜 황당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북한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 방러 때 정찰위성 발사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회담 때보다 더 나아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러면서 한겨레 경향신문 하는 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 등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지금 뭐 미국이 진짜 걱정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ICBM 뭐 그렇게 우리한테 걱정되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뭐 ICBM이 북한이 우리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국을 위협하는 거지. 근데 이런 기술까지 이번에 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 중국 방문 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중러 3국의 연대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지나치게 밀착하지 않도록 한러 관계의 공간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어떻게 해? 한국이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북러 관계의 적극적인 밀착 행보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반작용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사려 깊은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 이 모든 사단이 왜 난 거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한다는 이 병신 같은 짓 하는 데문에 그런 거예요. 한미일 군사 강화? 우리 원래 다 우방인데 어때? 근데 한미일이 왜 군사 강화하는 건데요? 이거 누구를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건데요? 우선은 중국, 러시아, 북한 아니에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라는 거 함부로 막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반작용이 있거든요. 이런 멍청한 짓을. 우리나라는 그 경계에서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멍청하게 그냥 철저하게 미국에 붙어가지고 중국한테 제일 먼저 칼을 막 휘두르고 러시아한테 막 칼을 휘둘러. 겁도 없이. 그래서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제가 막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만만한 나라입니까? 만만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사실은 군사력을 가지고 함부로 윽박지르고 겁줄 수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딱 중국하고 러시아 두 나라인데, 그 두 나라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얼마나 개 난리 쳤습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진짜. 멍청하게 무슨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하겠다느니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멍청한 새끼가.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 정말 한결에 임박한 푸틴 방북, 현명한 외교로 북러 접근 견제해야. 아, 윤석열이 무슨 외교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기대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자 핵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접근은 한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재앙적 움직임이다. 정부는 두 나라가 전면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균형 잡힌 외교로 최대한 견제해야 한다. 일본 NHK 방송도 다음 주 초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한러 관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3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관계가 악화된 거는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러시아는요,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러시아와 관계 회복 누가 한 겁니까? 진보 정권이 한 겁니까? 김대중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노태우 때부터. 한러 관계는요, 보수 정권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저 러시아 공산당들하고 관계 수교 맺은 거 이거 진보 정권 아니에요. 노태우 정권 때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김영삼 때 관계가 좋아졌고, 보수 정권의 성과야, 러시아와의 관계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심지어 이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할 때도 한국은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진짜 관계가 좋았고, 심지어 여러분 한국에 뭐 미사일 기술 같은 거 일부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거예요? 미국이 준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준 거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미사일 기술 같은 거 이걸 러시아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러시아가 준 거예요. 러시아가. 관계가 좋을 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죠. 근데 북한이 사실은요, 한국 경제가 커지면서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북중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주 이 약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윤석열 등장하면서 한 방에 그냥 똘똘 뭉치게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이 미련하고 멍청한 정부가. 우리가 러시아랑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데요. 아, 푸틴이 어떤 인간인지는 우리가 묻지 말자고요, 지금. 국제관계에서. 물론 푸틴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 냉철하고 내혹하고 이 살인마지요. 근데 그건 그거인 거고,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푸틴이 그러니까 푸틴이 왜 이렇게 나쁜 놈이야? 관계 안 맺을 거야? 그럴 겁니까? 그럼 푸틴만 그래요? 사우디는요? 베트남은요? 미얀마는요? 웬만한 나라하고 관계 맺을 수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황당한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한테 군사기술을 준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한테 군사기술 주지 않을까요? 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눈치 보겠어요? 눈치 왜 봐? 필요하면 주는 거지. 북한도 러시아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든 거냐면, 100%는 아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 깔아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 미련한 놈들이. 우리하고 러시아 관계가 이게 나빠진 게 언제?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인 거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아예 대놓고 우크라이나한테 155mm 포탄을 우회 지원하면서 이때부터 완전히 러시아하고 사실 거의 적대국처럼 된 거예요.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해? 이거 왜 한 겁니까?
이거 왜 한 거냐면 미국한테 사랑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 멍청한 짓을. 이게 대한민국 지금 안보에 엄청난 위협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사실 이거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감이에요. 국민들을 굉장히 지금 위협받게 하고 있잖아, 지금. 외교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따위로 외교를 해. 화가 난다니까, 진짜.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신형 위성 운반 로켓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죠. 보수 일각에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이 멍청한 보수 새끼들. 난 대한민국 보수라는 새끼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멍청한 새끼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갖고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야? 인도적 지원이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무기를 지원하냐고. 무기를 지원하는 순간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적대국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데. 북러의 접근은 한러 관계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유럽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 푸틴이 지난 5일 한러 관계 개선 여부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아닌 한국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러시아는요, 사실은 지난 6월 5일 날 푸틴이 직접 말했어요. 아직 한국과 러시아 관계 완전 끝난 거 아니야? 아직 한국과 러시아 관계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국 너에 달린 거야. 지금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크게 기대 안 합니다. 지금 하는 짓을 봤을 때. 이 정부는 어떤 무슨 상황, 잘못된 꼬여있는 상황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부거든요. 아니, 의정 갈등 하나 해결 못하는 정부가 국제관계에서 이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멍청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있는데 푸틴이 지금 손 내민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 있어? 대한민국이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미국도 기분 나쁘지 않고 푸틴도 만족할 정도로 중간에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 무식하고 멍청한 이 정부가. 그래서 우선 경향신문, 한국인은 뭐 하는 겁니까? 최소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공급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직접 공급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미국을 통해 갖고 우회적으로 공급하는 거 그런 짓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에 공급해 갖고 미국이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주면은 이게 우리가 주는 거지 뭐가 달라? 이런 멍청한 짓 하면 안 된다. 그대로 우리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도 썼습니다. 평양 가는 푸틴,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보여야 한다. 대단한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둘 다. 근데 그 두 나라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개념 없이 2년간 막 칼을 휘두르고 있다니까? 윤석열이가? 나 참나.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무서워합니까?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전후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용 북한 탄약과 포탄, 미사일을 제공받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 등 첨단 군사 기술 지원과 함께 식량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죠. 실제로 막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만 뭐 할 거야? 제재할 수 있어요? 북한을 제재하겠지.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할 건데요? 사실 국제관계에서. 물론 이런 짓을 만약에 북한에게 무기를 막 지원하고 기술 지원하는 걸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하면요 바로 미국이 강력히 제재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했는데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이 제재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군사를 움직여 제재할 수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못해요. 정황에 포착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재할 건데 이 두 나라를요? 전쟁할 겁니까?
푸틴의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북러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약갱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91년 한러 수교 이후 북한이 구소련 시절 맺었던 조약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폐기됐고 2000년 7월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양국이 즉각 접촉한다는 북러 공동선언이 있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최근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절제력을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 제재 결의를 무시한 북러 협력 가속화가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야기할 경우 우리 정부 역시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휘에 맞게 러시아가 국제 규범 안에서 북러 협력 수준을 조절해 나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근데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요, 여기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일방적인 그냥 미국의 종속이 돼가지고 미국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쫄짜 앞장이 노릇 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랑 어떻게 외교를 맺습니까? 관계를 개선합니까? 동아일보 푸틴 곡 방북 러는 금지선 중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라. 외교가 어떻게 보여요? 러한테 금지선 넘지 말라는 거는 군사기술 북한한테 주지 말라, 주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중국은 북한과 거리 지킬 수 있게 우리가 외교력을 보이라는 거야. 윤석열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하면 안 되지. 푸틴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가 내놓을 선물 보따리가 뭘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북러가 만나면 새로운 조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소련 때에 군사 동맹까지는 아니겠지만 안보 협력을 명시한 조약 나올 수 있고 무기 거래 심화도 우려가 된다는 거죠. 푸틴은 인공위성 지원을 약속한 듯하지만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한계도 보였습니다. 핵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 핵심 기술의 이전은 미지수다. 야, 이런 거 만약 전수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핵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 같은 거. 물론 설마 이런 거를 주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북한에 넘어가 봐서요. 이건 보통 위협이 아니죠. 푸틴 방북은 최근 한러가 우려의 균형점을 찾아가던 와중에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확고한 방침을 밝혔고, 최근에 푸틴은 한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기술 이전을,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자제하며 상호 레드라인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푸틴이 갑자기 북한에 간다고 하니까 동아일보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만큼 지금 푸틴의 방북이 한국 외교가 직면한 큰 도전인 거예요. 아직은 모릅니다. 푸틴이 가서 뭐 할지. 근데 그냥 가는 건 아니겠죠. 24년 만에 가는데. 러시아엔 금지선을 준수하고 대북협력 수위를 조절하도록, 중국엔 북러와 엮이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드는데 우리 외교력을 집중해야 된다. 난 보수 언론에 이런 지금 이야기를 보면서 막 열받아 죽겠어요. 병신들. 아니, 이렇게 될지 몰랐어? 아니, 몰랐습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상대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러면은 북중로가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이 막, 우크라이나에
125mm 포탄 보낸다고 했을 때, 아니, 러시아가 아예 예고를 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군사기지 줄 수도 있어.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때 보수 언론들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정부한테 중국과 잘 지내라, 러시아랑 잘 지내야 된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거의 안 했어요. 한국 정부가 반중, 반러시아로 가도록 막 부채질했지.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러시아 선 넘지 않게. 중국, 북한과 거리둘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라는 거야. 외교력을 씨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그 신뢰 토대 위에서 하는 건데, 그동안 이렇게 부추기더니 지금 와가지고, 이 미련한 보수 새끼들. 조선일보, 평양 간다는 푸틴, 레드라인 넘지 말라. 뭐 너희가 넘지 말라면 안 넘냐? 아휴, 한심하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ICBM, 정찰 위성, 전투기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전황에서 24년 만에 방북하는 푸틴이 빈손으로 김정은을 만나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조선일보가 봤을 때도. 불리한 전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북한덕을 본 만큼 식량 지원 이상의 성의 표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지원하는 무기는 곧바로 한국민을 위협한다. 당연한 거죠. 푸틴의 행위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 행위라는 뜻이다. 푸틴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다. 북한의 낡은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 수단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 멍청한 새끼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난 정말 또라이 같아. 조선일보는 완전 또라이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푸틴, 너 북한한테 무기 주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세계적으로 국방 6위야. 우리 군사력 장난 아니야? 한 방 칠 거야? 우리 너희들한테 정말 치명적인 수단을 갖고 있어? 막 그러고 있어. 이러면 러시아가 무서워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지금 막 러시아를 협박하고 있어. 푸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야, 수단을. 북한의 낡은 포탄과 비교할 수 없대. 비교할 수 없는 뭐 하려고? 러시아한테 뭐 미사일 쏘려고? 이 얼마나 진짜 황당한 발상입니까? 러시아와 중국한테 우리가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군사력 가지고 뭐 러시아한테 겁주겠다는 거야? 겁 먹습니까 그러면? 중앙일보, 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기를. 무엇보다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오물풍선 살포로 남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시점이기도 하다. 북러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그만큼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당연한 거죠. 푸틴 대통령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96년 러시아가 폐기한 조소 동맹 조약을 되살려는 시도는 절대 없어야 한다. 여러분, 96년도에 러시아가 조소 동맹 조약, 구소련 때 맺은 동맹이 있단 말이에요. 군사 동맹. 이거 왜 폐기한 겁니까? 이거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폐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이번에 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러시아가 왜?
윤석열 정부는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외국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대북 무기 기술 지원 등 위험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 북러가 밀착하면 틈이 생긴 북중 사이를 파고들어야 한다. 북중 사이를 파고들라는데 어떻게 파고들 건데? 그러니까 난 지금 이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는 사설을 보면은 막 돌아버리겠어요. 왜 돌아버리냐면은 지난 2년간 진짜 망나니 춤을 막 치면서 북한 뭐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윤석열이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얼마나 개 난리 쳤습니까? 나는 그래서 뭐 있는 줄 알았어. 우리가 모르는 윤석열만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 하도 러시아를 우습게 여기고 중국을 우습게 여기길래 저것들이 뭐가 있나 했어. 있기는 개뿔 뭐가 있습니까? 보수 언론도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있긴 뭐가 있어. 지금 와가지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돼.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다 벌려놓고 이렇게 문제를 다 벌려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윤석열 사람 취급합니까? 북한에서는 아예 윤석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푸틴이 우리 다시 합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결국은 북한하고 더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막 허둥지둥 그게 아니었어요 막 그러는 분위기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꼬여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결도 못할 거면서 일 벌린 게 그대로 지금 국내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입니까? 의료 갈등, 의정 갈등. 의정 갈등 사실은 갈등할 것도 없었어. 그냥, 의사들 열심히 자기 일 하면서 잘하고 있었어. 근데 총선 앞두고 갑자기 무슨 의대 증원 2,000명 한다고 그 지랄 떨더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아니 의대 증원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의대 증원 원하고 있지만 누가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할 걸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막 다 파업하고 지금 아니 의사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득권 집단인데 그런 집단이 언제 대정부 투쟁 같은 거 한 적 있습니까 제대로? 근데 지금은 그런 젊은 피, 뭐 전공이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까지 지금 다 파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라 꼴이. 이 의정 갈등도 여러분 해결될 기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냥 막 의사들한테 너희 책임이야 정부 너희 책임이야 이거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너무 꼬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정부가 해결할 뭐 지금 노력 같은 것도 아예 없어요. 노력이 없어. 그냥 이 새끼들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응? 당장 17일부터 이제 서울대 의사들부터 시작해갖고 집단 휴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설마 뭐 뭔 일 있겠어. 또 되겠지. 거의 이런 식이라니까요. 국가 운영을. 근데 이게 국제관계에서도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든 언론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이슈. 푸틴의 방북.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걱정스러운 사실은 사건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를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